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의 길라잡이 아이컴퍼니의 대표 애널리스트 김익완입니다. 8월 24일 장 마감 후 방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단기 충격을 받던 시장이 이틀째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동반 매수에 나서는 등 모처럼 만에 쌍끌이 매수가 입이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향후 시장의 단기적인 추세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기준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최근에 코로나19가 재차 확산이 되면서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죠. 따라서 마스크 관련주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기대와는 달리 이 마스크 관련주는 상승 탄력성이 다소 좀 둔한 모습을 보여줬죠. 따라서 이 마스크 관련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난주 방송에서 8월 후반은 이 한 종목만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흑진주 종목이라고 설명을 강조를 하면서 추천했던 진원생명과학이 있었죠. 이 진원생명과학 모멘텀만 좋아지면 곧바로 상한가에 진입을 할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를 해드렸는데, 역시 예상을 했던 대로 추천한 다음날부터 상한가에 곧바로 진입을 하더니 벌써 사흘 만에 80% 이상의 수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진원생명과학을 놓쳐버렸던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다크호스 종목을 한 종목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을 해서 앞으로 높은 수익들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그야말로 또 불기둥 종목을 만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시장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과연 단기적인 추세를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지 기술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한 1.10%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2329.8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을 일단 코스피 지수상으로는 회복을 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그러면 단기적인 추세를 회복을 한 것이냐?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래량 측면에서도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는 못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남아있죠. 즉 코로나19에 대한 변수, 과연 3단계 거리두기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좀 더 기술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 코스피 상으로는 10일 이동평균선에 안착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이 10일 이동평균선이 자리를 잡고 있는 자리가 현재 2370 정도가 되게 되겠습니다. 2370선, 11선의 기울기가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이 수치가 조금 낮아질 수는 있겠는데, 앞으로 10일 이동평균선의 회복들이 이루어지는 안착을 하는 시점을 단기적인 추세가 정비가 되는 시점으로 보면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11선의 안착들이 계속해서 좌절이 된다거나 하면서 주춤거리게 된다면 시장은 좀 더 옆으로 늘어지거나 또 조정이 나타나는 그런 수순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11선을 안착하기 전까지는 조금씩 조심하면서 대응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겠죠. 그리고 또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 오늘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지수의 상승률이 컸었죠. 2.48%나 상승을 했는데요. 5일선을 가볍게 역시 코스닥 지수도 뚫어졌습니다. 5일선 돌파에 이루어졌죠. 60일선 이상에서 이렇게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은 긍정적인데, 10일과 21선의 단기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최소한 무너진 상황에서 이번 주까지는 다시 21선을 회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일단 10일과 20일 이동평균선이 828 정도 현재 포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좀 안전하게 본다면 코스닥 지수로는 830선대 이 안착하는 수치가 나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장들은 완전히 추세적인 정비가 되면서 단기적인 추세를 회복을 하는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안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보다는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일단 전략들, 전체적인 시장을 보는 전략들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던 대로 이 마스크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 관련주들 상당히 좀 주목이 이번 주에 되는 듯 했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서울시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서 서울시 내에서는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는 물론이고 다중 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에 경기도가 가장 먼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대한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에 부산 그리고 광주, 대구시에 이어서 5번째로 마스크 착용을 이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스크 관련주로 상당히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마스크 관련주들에게는 그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마스크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사스 등 전염병이 나돈다든지 또는 황사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관련 모멘텀이 형성이 될 때마다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줘 왔었죠.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보이면서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국민들의 불만도 폭증을 했고 또 이로 인해서 정쟁들이 불거지는 등 상당히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가가 아주 급등을 했었죠. 하지만 종목별로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급등 이후에 4월 중반부터는 조정 흐름들이 계속이 되어 왔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로나19가 재차 확산이 되면서 또다시 주목을 받는 가운데 상승을 시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서 오늘 상당히 투자들이 마스크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었을 텐데 기대와는 달리 상승의 탄력성이 상당히 좀 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마스크 관련주들 현재쯤에서 장점 그리고 또 단점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일부 몇몇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관련된 장점으로는 코로나19가 재차 확산이 되고 있죠. 쉽사리 좀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주변 환경들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이 일단 의무화되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이 마스크라는 것들은 현재 일회용 제품으로 많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2, 3일 정도에 불과하겠죠. 따라서 이런 소모성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당분간 수요를 또 창출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마스크 미착용이 될 경우에 앞으로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이 10월 13일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현재는 이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지만 10월 13일부터 시행이 될 경우에 이 마스크 미착용을 한다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역시 마스크 관련주에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역시 있죠. 이 단점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이 크지 않다. 차이가 크지 않다.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직원 20명 정도 내에 작은 그런 업체의 구분이 크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K94 또는 K95 인증의 획득 제품이라면 또 더군다나 국산 제품이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선호도 차이는 크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또 단점으로 현재 상장되어 있는 업체가 대기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면 이 업체 내에도 그렇게 메리트가 크지 않다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죠. 그와 함께 신규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는 점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마스크 대란을 경험한 이후에 신규 사업자들도 상당히 크게 증가했죠. 제 지인 중에도 반도체 장비 사업을 하던 지인이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또 마스크 사업에 새롭게 또 다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신규 사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마스크 품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 그만큼 또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했던 홈쇼핑을 제가 한번 잠깐 얼핏 지나가다 봤는데 홈쇼핑 채널에서도 K94 제품이 장당 700원 이하의 판매가 되더군요. 100개들이 제품이니까 물론 낮게 포장이긴 한데 장당으로 따지면 700원 정도 이하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결국에 이전과는 달리 이 규모도 다소 좀 줄어들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라는 점이 현재 시점에서 마스크 관련주들에 대한 단점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전과 같은 주가의 급등세가 곧바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몇몇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스크 관련주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종목이 웰크론이죠. 웰크론. 기술적인 측면에서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아주 멋지게 지지선이 확보가 되면서 올라왔었죠. 이런 타이밍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겠죠. 충분히 조정을 받았었고 장기 이동평균선에 도달했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됐었는데 이후로 꾸준하게 주가는 올라왔죠. 물론 단기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현재는 좀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보통 단기적으로 이 5일선을 생명선으로 따라서 보면 되겠습니다. 5일선이 상향을 하고 있으니까 5일선을 하회하지 않는 상황에서 홀딩을 하면서 1차적으로 뭐 10,000원 언저리까지 목표치를 설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5일선을 하회한다면 조정이 결국에 지려지면서 늘어지겠죠. 11선까지 뭐 7,500원 언저리 전후까지 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5일선을 만약에 하회한다. 이런 수치가 나온다면 정리하는 타이밍으로 잡았다가 다시 풀앤푸시 팔았다가 다시 지선이 확보가 되면 재매수라는 그런 전략들을 수립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겠죠.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미 FDA로부터 인증을 받기도 했고 또 유럽 환경 마크로 획득을 했죠. 그래서 선진국 수출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웰크론 이렇게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KM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KM 같은 경우에는 좀 둔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일단 주가가 그동안에 좀 상승을 한 상태에서 옆으로 늦어졌기 때문에 둔한 면모를 좀 보여줘 왔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또 120일 이동평균선들이 1차적인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60일선은 좀 애매하고 진입을 하겠다면 120일선이 포진하고 있는 17,000~18,000원대 라인에서 지지를 확인을 하면서 저가 매수로 한 번쯤은 대응을 해도 무리는 없겠다. 손절 가격은 당연히 120에서 하회하는 시점이 되겠죠. 그러면 리스크가 적어지니까 충분히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KM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마스크의 공적 판매와 관련한 수주들을 했었던 바도 있었고 이외에도 의료용이라든가 소모품, 산업용 용품 등의 판매 확대로 인해서 성장세가 계속이 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레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레몬. 이 레몬 같은 경우에는 기술 성장 기업으로 코스닥 시장의 특례 상장이 됐던 업체이기도 합니다. 미국 노스페이스에 나노섬유의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또 마스크 생산을 통한 성장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레몬 그리고 또 관계사인 텁텍 이런 종목들도 이 마스크 관련주로 그동안 상당히 좀 수익을 내드렸던 바가 있었죠. 레몬의 경우에도 역시 5일 이동평균선 1차적으로 생명선으로 잡아서 대응을 하면 되겠다. 보통 이렇게 움직이는 주식들의 특성을 보면 한 번쯤 턴이 되고 나서는 5일선을 깨지 않고 올라옵니다. 이게 만약에 5일선을 깨게 된다면 늘어지거나 조정 흐름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는 17,000원에서 18,000원까지 조정이 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5일선의 기준을 삼아서 대응들을 해나가는 5일선을 생명선으로 삼아서 대응을 해나가는 그런 전략들이 수립이 돼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살펴보자면 뭐 이외에도 뭐 일동제약이라든가 JW 중해제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제약사들 상당히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만은 저가주 중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이죠. 쌍방울이 되겠습니다. 쌍방울. 이 쌍방울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인 광림이 사업 자각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남용 비비안을 인수를 하면서 비비안과 한 식구가 되기로 했었는데요. 나노필터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있고 또 중국 현지 법인을 비롯해서 6개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쌍방울 저가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이 저가주 1,000원 미만 동전주들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들의 특성상 이런 저가들을 또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한번 살펴드리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900원대를 전후로 해서 현재 보면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쌓였습니다. 저가주들이 한 번쯤 본격적인 피날레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시대가 분출이 된다면 순식간에 더블씩도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의 기준으로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래량. 탄력의 회복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거래량. 왜냐?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900원대 전후의 거래량들이 물량이 많이 포진이 됐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늘어나야 된다. 거래량이 1억 주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5천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만 어느 정도 주가의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냐. 현재 거래량 정도는 올라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간헐적인 반등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현재 거래량 정도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850원, 많게는 900원대 이런 정도가 저항이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반등이 나올 때마다 물량을 줄여서 이왕이면 좋은 종목으로 매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마스크 관련주들 앞에서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봤고 종목별로도 몇 종목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추천주 세 번째로 추천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주. 세 번째 추천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추천주 종목 시간이죠. 지난주에 추천해드렸던 종목 진원생명과학이었다라고 했었죠. 이 진원생명과학 추천할 당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슈만 터지면 곧바로 상한가에 진입을 할 것이다. 8월 한 달에는 이 종목만 가지고 투자를 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8월 후반에는 이 종목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만원대 이하에서 당시에 추천해 드렸었죠. 다음날 곧바로 상한가에 진입을 하더니 오늘도 역시 상한가, 사흘 만에 80%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는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추천할 종목도 진원생명과학의 뒤를 따를 그런 다크호스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이슈가 조만간 한번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주가 흐름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좀 간헐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어느 정도 입지를 하게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슈가 나오게 될 경우는 이 정고점을 가볍게 돌파하면서 급등 랠리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들 꾸준하게 이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 외국인들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최근에 세력들이 매집 흔적,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세력들이 어느 정도 핸들링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량도 역시 들었다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종목도 조만간에 또 시세 분출이 한번 터질 수 있는 그런 다크호스 종목이 되겠죠. 명분도 갖추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맥점에 도달한 상태에서 좋은 매수의 찬스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찬스를 놓치면 절대 안 된다. 진원생명과학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역시 진원생명과학 놓치신 분들 절대 놓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 확실히 잡으셔야 되겠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 나가죠. 이쪽으로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좋아요, 구독 함께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불기둥 종목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